예, 이번 시간은 교재 209페이지에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채권의 대손이 발생할 비용을 추정해서 비용으로 계상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대손금은 회수가 불가능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의 범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의 범위는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합치게 되면 결국에 3번에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전부 다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대손 부인된 채권, 즉 세무조정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작업 진행률에 의한 공사 미수금이라든가 담보 설정된 매출 채권, 전부 다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에는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그러니까 설정할 수 없고요. 할인음 배서 양도한 음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자, 송금 산입 한도액은 대손채권에다가 대손율을 적용하는데 대손율은 기본적으로 1%와 대손 실적률 둘 중에 큰 금액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1%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부분입니다. 자, 충당금 설정액과 한도액을 서로 비교해서 한도 초과액과 한도 미달액을 계산을 하는데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을 합니다. 그리고 한도 미달액은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멸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 유보 처분을 하는데 다음 연도에 송금 산입 세무조정을 바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음 연도에 바로 세무조정이 진행되는 이유는 우리 그 대손충당금에 대한 회계 처리 방식이 총액 기준입니다. 총액법 기준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기업회계에서는 대손충당금에 대한 회계 처리 방식이 순액법입니다. 순액법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액법으로 하다 보니까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기말 재무상태표에 충당금 잔액이 됩니다. 충당금 잔액이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회계처리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 실제 작성할 때 총액법 때문에 이 내용이 중요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손금에 대한 대손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대손사유는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 모두 가능한 사유하고 결산조정만 가능한 사유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보시면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 모두 가능한 경우는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모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화의인가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확정채권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산조정만 가능한 경우, 즉 재무상태표 또는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정을 한 경우입니다. 자,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그리고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음상의 채권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외상매출금도 가능한데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10페이지에 소멸시효와 관련되는 내용이 예규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매출채권 중에 일부를 받았다라고 하면 민법상의 승인에 해당이 돼서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3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을 적용을 하실 때에는 소멸시효에 대한 중단사유와 정지사유가 있습니다. 정지사유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한 3년이라고 하는 기간만 지났을 때 소멸시효 인정이 될 거냐 하는 건데 단순 기간이 지났다라고 했을 때는 소멸시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2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약정에 의해서 채권
포기액의 대손 처리 관련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약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채권을 포기한 금액은 기본적으로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실제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13페이지 사례 부분입니다. 대손 충당금 계정과 설정 대상 채권 부도응 관련되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실행을 합니다. 자, 실행을 하면 자, 이 명세서의 작성 순서는 지난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네모 박스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네모 박스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대손금에 대한 조정입니다. 자, 3번 자료에 보면 부도음 150만 원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되어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를 했다. 대손금 부도음으로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재무제표에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 상에 부도음을 찾습니다. 자, 기타 유동자산에 보시면 부도음과 수표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고요. 이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 부도음 150만 원이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손상각비와 부도음 수표 관련되는 부분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적정하게 잘 세무조정이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31일 날 계정 과목 받을 음이고요. 매출 채권 내역, 채권 내역은 1번 매출 채권, 2번 미수금, 3번 기타 채권입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이고 대손 사유는 1번부터 6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5번 부도 6개월입니다.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선택하시고요. 150만 원입니다. 자, 회계 처리를 당기 송금 계상액으로 처리를 했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를 안 했기 때문에 150만 원 입력하시고 시인에게는 부도음과 채권에 대해서는 비망 기록액 1,000원을 송금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액 149만 9천 원 입력하시고요. 부인액 1,000원이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세무조정을 통해서 송금 불산입 유보 처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채권 잔액으로 갑니다. 채권 잔액을 계산하실 때에는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데이터 삭제하고 새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불러오게 되면 부인액도 당기 받을음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부인액이 받을음 계정에 반영이 되지 않고 부도음과 수표 쪽으로 반영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 보시고요. 어쨌든 정기나 단기 부분에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권 금액을 보시면 설정 대상 채권이 외상매출금 3억, 받을음 2억 2천, 공사 미수금 1억 5천6백 나와 있고요. 승급금 4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액 1,000원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손 충당금 조정으로 갑니다. 대손 충당금 조정에 보시면 기초 잔액이 300만 원이고 단기 설정액 1,000만 원에서 기말 설정액이 1,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금 산입 조정에서 장부상 충당금 기초 잔액 300만 원 입력을 하고요. 자, 그리고 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214페이지에 4번 자료에 5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12번에 충당금 보충액이 나옵니다. 충당금 보충액은 부인액을 차감하기 전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잔액 300만 원을 입력을 하게 되면 13번에 환입할 금액이 마이너스 5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 50만 원 13번 환입할 금액은 10번 충당금 부인 누계액과 더했을 때 제로가 되는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즉 10번 금액은 플러스 금액, 13번 금액은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12번 충당금 보충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기초 잔액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번 충당금 보충액을 지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5번의 보충액에 금액이 지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과 12번은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300만 원 하게 되면 환입할 금액은 마이너스 50만 원 되면서
과소환입 또는 과다환입에 대한 세무조정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당기 계상액은 6번 계에 1,30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기말 재무상태표상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되도록 4번에 있는 당기 계상액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 대손충당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손충당금 보시면 700, 200, 200, 300하고 100만 원에서 1,300만 원 나와 있죠. 대손충당금 1,300만 원. 1,300만 원 맞추려면 당기 계상액은 1,000만 원이 되어야 됩니다. 1,000만 원 합쳐서 1,300만 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손 실적률은 1% 기본율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도 초과액은 583만 9,990원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조정명세에서 다 작성을 했으면 우리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부도음 비만 금액 정리했고요.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금액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정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50만 원 송금 산입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유보 잔액이 바로 세무조정으로 송금 산입되는 이유는 회계 처리 방식이 총액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